아무래도 제한적인 시간 안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그러면 내가 목표를 설정했으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한국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리스닝 파트, 네. 그 다음에 리딩 파트, 스피킹 파트, 라이팅 파트 이 네 가지로 기준을 좀 나눠놨어요. 안녕하세요. 헬렌 영어 도서관의 조인 선생님과 한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게 4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아이 교육 방향성을 잡으셨을 거라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4가지 방향성 안에 더 추가적으로 약간 그 영역의 힘을 키워주는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제한적인 시간 안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그러면 내가 목표를 설정했으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게 4가지 파를 말씀드렸고 네. 하나가 이제 유학파, 내신 점수파, 그 다음에 어학파,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파, 자사고파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4가지 안에서 내가 만약 내신 점수파라면 어떤 영역에 힘을 줘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힘을 줘야 되는 영역은 일단 제가 4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사영역, 한국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리스닝 파트, 네. 그 다음에 리딩 파트, 스피킹 파트, 라이팅 파트 이 4가지로 기준을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가 오늘 공유 드릴 건데 이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데 공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4가지 영역을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어느 쪽에 내가 힘을 더 실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내신 점수파 보시면 일반고 기준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밑에 LS가 listening, SP가 speaking, RE가 reading, WR이 writing이에요. 이럴 경우에 LS, listening의 힘을 한 25점, 50점 만점에 25점 정도, 한 50% 정도의 힘을 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신 점수파의 리스닝은 그렇게 영역이 높지 않아요. 높은 수준이 않아요. 봐보셨죠? 네. 그러면 리스닝에서 점수를 뺏기면 안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리스닝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쵸.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딕테이션만 되면 되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에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영어의 그 리스닝 귀가 트이는 방법을 이용하고 단어를 외울 때 이제 계속 소리를 들으면서 암기를 하면은 이 리스닝 파트는 그렇게 어렵게 이제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영역은 아니고 좀 쉬운 부분이라서 이렇게 리스닝 부분에는 한 25%, 100% 중엔 50% 정도, 50% 정도 힘을 실어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신 점수파 같은 경우는 리딩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리딩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힘을 실어주는 그 그래프예요. 그 영역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리딩 영역에 굉장히 힘이 많이 실어 들어가야 되는 게 내신 점수파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내신 점수, 내신 시험 다 뭘로 봐요? 페이퍼로 보죠. 다 종이로 봐요. 라이팅. 네, 다 읽고 문제 푸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도 다 읽고 지문 읽고 문제 푸는 거지 라이팅을 뭐 한다든지 스피킹을 한다든지 하는 영역은 없잖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딩에 굉장히 많이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50점 만점에 100% 기준 했을 때 100%를 다 리딩에 쏟아 넣어야 된다. 스피킹은 아시다시피 필요가 없고 라이팅도 조금은 필요해요, 요즘에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서술형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라이팅.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문법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이제 라이팅이 좀 돼야 한다. 그래서 라이팅에도 이제는 힘을 조금 실어는 주긴 줘야 되지만 크게 힘을 실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 그래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자사고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내신 점수파하고 자사고파하고 비슷한 게 있어서 자, 자사고파에도 똑같이 이제 사용력을 나눠줬고요. 이제 자사고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닝 파트도 아까처럼 비슷하게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힘을 줘도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한 50% 반 정도
많이 힘을 주시면 되고요. 스피킹하고 리딩은 얘네는 좀 똑같이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목표가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을 실제로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조금 그래도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스피킹에 좀 유창성은 조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버벅대거나 아예 못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물론 이렇게 프리 토킹이 막 되진 않더라도 본인이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스피킹의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스크립트만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에도 어느 정도 힘을 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딩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을 조금 줘야 돼요. 얘는. 왜냐면 또 이제 대학도 가야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일단은 자사고 자체 내에서 살아남기가 어느 정도 다 영어 수준이 좀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리딩 영역에서도 당연히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도 내신 점수파에 비해 그래프는 좀 올라가 있어요. 이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도 있지만 스크립트 작성 이런 부분도 다 프레젠테이션 스크립트 작성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라이팅이 어느 정도의 장문력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이팅에서도 얘네는 조금 힘을 좀 더 줘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학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어학파 같은 경우는 프리 토킹 기준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리스닝 영역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프리 토킹 수준은 중학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영역의 리스닝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스피킹, 리딩, 라이팅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스피킹하고 리딩에도 조금 힘을 주기는 해야 하고 라이팅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프리 토킹 정도만 한다. 라이팅은 기술이라서 굳이 익히지 않아도 되는 파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특히나 이제 일반 좀 프리 토킹 같은 경우에는 굳이 라이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말 너무 잘하는데 글 못 쓰는 원어민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라이팅은 스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이팅에 힘줄 시간에 오히려 스피킹의 유창성에 좀 더 힘을 줄 필요가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영어뿐만이 아니라 언어는 무조건 리딩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리딩은 돼야 하는데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내신 점수파하고 자사고파 같은 친구들은 이 리딩이 지문을 읽고 독해하는 독해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문제 푸는 독해에. 아하. 근데 이 어학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독해보다는 이제 많이 진짜 실제로 사용하는 잡지, 네. 약간 이런 쪽 일상생활에 필요한 트렌디한 잡지나 일반적인 원서책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고 전략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유학파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영역이 다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좀 특징이 뭐냐면 리스닝은 조금 힘을 빼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리스닝은 다 트여요. 귀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거를 내가 노력을 하면 빨리 이제 리스닝 귀가 트이는 거고 네. 노력하지 않더라도 언젠간 트여요. 계속 그냥 듣고 있으면 언젠간 트여요.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리스닝에 투자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차라리 그 시간에 라이팅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해외 라이팅 같은 경우는 구조도 정해져 있고 논리적으로 써야 하고 그렇죠. 굉장히 정제된 글자 수 안에서 힘 있게 실어주는 방법을 연습해야 돼요. 나만의 스타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첨삭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시 또 고민하고 정말 저도 에세이 한 번씩 쓸 때 한 센텐스에 어떻게 힘을 실어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또 많이 필요해요. 처음엔 더 연습이 되기 전에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리스닝 영역을 조금 줄이고 라이팅 파트에 훨씬 힘을 실어줘서 조금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조연쌤 우리 학원에 네. 그 방학 동안에 영어 도서관 되게 많이 오잖아요. 저 외국에서. 네. 국제학교, 해외에서 실제로 미국 베이스 학교, 영국 베이스 학교 이 친구들 방학 동안에 저희 학원 되게 많이 와서 영어 도서관 하고 가는데 맞아요. 그 친구들의 어머니도 그렇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배우는 영역은 딱 두 가지예요. 리딩과 라이팅.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딩은 거의 강요죠, 강요. 그렇죠. 강요적으로 거의 계속 약간 억지로 시키기 때문에 리딩의 정말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분들은 또 그 여러 리서치와 리딩을 베이스로 라이팅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우리 학원에서 온 이유 이미 국제학교 다니기 때문에 스피킹 유창
리스닝 다 돼요. 근데 라이팅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라이팅 하려고 방학 동안에 라이팅 네. 안 놓으려고 맞아요. 저희 찾아오신 거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작년에도 캐나다에서 태어난 2세 친구도 와서 라이팅 수업 받고 가고, 이번에도 이제 그 해외에서 다니는 친구들 다 라이팅 맞아요. 받고 간 거거든요. 다 라이팅 하다 네. 갔죠. 근데 그 라이팅의 중요성을 이미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라이팅은 무조건 필수예요. 모든 레포트 다, 그 에세이 다 이 형식을 따라가서 차라리 리스닝은 어쨌든 귀가 언제가 되면 다 들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 영역에 힘을 조금 주기보다는 그 영역에 힘을 조금 빼서 라이팅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정말 그렇죠. 맞아요. 혹시 만약에 세미나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오는 가 있어요. 근데 뭐 공부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혹시 만약에 세미나도 관심 있으시거나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도 한번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로드맵은 이제 여기서 끝났고요. 이 로드맵 영상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보다 쉽게 방향성을 잡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유익한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